회의 준비 완료. 마이크 올 스탠바이. 방송 시작 2초 전입니다. 삼차선 탈출쇼. 충남부여 백마강에 버스가 내려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는 건데요. 금주의 뉴스에서 긴급 취재했습니다. 도로를 막아선 차량 한 대,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남성과 이를 지켜보는 또 다른 남성. 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의 전말 사건 수첩에서 밝혀봅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위험하다 싶으면 한숨에 달려가는 이들이 있어 화제입니다. 이들은 평소에 특이하게도 동물 없이 못 산다고 한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금주의 뉴스에서 공개합니다. 거북이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태충 400만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입니다. 오늘도 느리지만 열심히 달리는 거북이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금주의 뉴스입니다. 우리 지역 구석구석에서 펼쳐지고 있는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 거북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거북이 뉴스 기자 가수 한여름입니다. 오늘은요.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도시 바로 부여에 왔습니다. 부여 오랜만이네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좋아요, 부여. 저 오늘 촬영 무슨 촬영하는지 정보를 받지 못하고 왔어요. 오늘 무슨 촬영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게 뭔지 아시나요?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이건. 야 이거 뭐예요? 모르겠어요? 부여 분들도 모르시네. 모르세요. 아니 버스가 강에 떠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이건 경찰서에 가야지. 경찰서에 가서 사건 거에 물어봤어야지. 사건 수첩. 근데 저분! 반갑한가 안녕하세요. 여름하면 한여름이죠. 깜깜하게 뛰지 말고 신나게 나랑 놀아요. 아니 그 반가운 건데 네네네. 이걸 찾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아세요? 이거 저거예요. 뭘? 저거라니? 뭘? 오 이거 맞다. 저기 있다. 버스인데? 노란 버스. 멀쩡한데 근데? 감사해요. 같이 가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특별한 버스에 특별한 손님을 모시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이 부여 시티버스는 부여에 새롭게 도입된 버스인데요. 조금만 더 가면은 아주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가보실까요? 뭐야? 지금 강으로 왔어. 뭐야? 지금 강으로 왔어. 안 돼! 제정신이야! 이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무서워. 강을 건너요 버스가.
사진에 있는 게 수륙 양용버스였던 거네요. 맞아요. 본 차량은 수륙 양용차로서 수상과 육상을 같이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그런 차고요. 수상에서의 속도는 최고 속도 20km로 달리고 있고 육상에서는 70km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이야, 세상에 신기하네. 차가 멀쩡히 그 육지에서 잘 돌아다니다가 찻길 차 들어오니까 강으로 그냥 저런 식으로 그냥 끝내는구나. 난 신기가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진짜 기사님이 정말 나쁜 마음 먹고 막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일반 버스와의 차이점은 차량 이 하단 부분이 완전히 밀봉되어 있어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고요. 수상 엔진이 추가로 장착되어 있잖아요. 육상 엔진보다. 그렇죠? 운전대가 두 대구나. 네. 백마강에서 낙함을 바라보는 그 높이는 60m 정도 되고요. 밑에 보면 우리 고란사 있었잖아요. 그 고란사는 그 삼천공녀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고려시대 초에 지은 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버스에 이제 기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부여구는 역사 유산과 같은 볼거리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수륙 양용 시티 투어 버스 운영을 통해서 부여 국민뿐만 아니라 부여를 찾아주시는 관광객분들까지 부여의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너무 신나하겠네요. 뭐라니까 멋있다. 기사님 안녕하세요. 아까 운행 중이셔서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기사님도 이런 버스 처음이실 것 같아요. 외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륙 양용 버스가 이거는 여기 와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수륙 양용버스 오늘 타면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네. 저도 과연 이게 물에 뜰까 하고 조금 의구심도 생기고 걱정도 되는데 막상 타보니까 배보다도 안전하고 재밌고 좋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수륙 양용버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희 수륙 양용버스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매일 아침 안전하고 쾌적하게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이제 버스 타고 또 다른 데 가는 거예요. 네. 시티 투어 버스니까. 그냥 타고 있으면 되네. 네. 지금 여기 오신 곳이 지금 여기 국남지고요. 국남지 그 포룡정이라는 곳이에요. 궁의 남쪽에 있다고 그래서 국남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 국남지는 우리나라 백제시대 때 최초의 인공 연못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주에 가면 옛날에는 안압지. 안압지. 지금은 이제 동궁과 월주 이렇게 바뀌었어.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보다는 한 40년은 앞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기 아주 포토존이더라고요. 분위기 좀 내셨네. 역사와 전통의 도시 부여에 새로움이 더해졌습니다. 땅과 강을 달리며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수륙 양용 버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얼른 타요. 또요? 신기해. 야, 진짜 신기한 그 버스를 네. 타고 부여 구석구석 안 가는 곳 없이 다 다닐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수륙 양용 버스가 전 만화에서만 보는 일인 줄 알았더니. 나는 영화. 네, 가까운 우리 지역 부여에서 이렇게 수륙 양용 버스가 있는데 버스 하나를 타고 쭉 그죠. 다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편리하네요. 완전 편리하게 앉아만 있으면 네. 그냥 도로든 강물이든 다 상관없이 에헤. 편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근데 진짜 특종 잡은 거 아닌가요? 여기 도민역에서 물리를 버스로 달리는 사람 기자는 저밖에
수밖에 없죠. 진짜네? 재밌었어요. 인정하시죠? 근데 일반인들도 가서 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렇겠죠. 그럼요. 이제 부여군에서 야심차게 또 관광 상품화를 해서 전국 최초 본격 운영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네.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은 수륙 양용버스 타러 부여로 오십시오. 네. 이제는 수륙 양용버스가 이제 대표 명물이 될 것 그럴 것 같아요. 같은데요. 네. 그리고 수륙양용 버스는 이 관리하기도 참 편할 것 같아. 그 세차 안 해도 되잖아. 그런 자동 세차가 되는 거 아니야. 수륙양용 버스. 네. 가면 타실 수 있습니다. 금주의 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이번 소식은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아주 바쁜 현장이라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보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야생하면 이주진, 이주진 하면 야생. 야생 전문 기자 이주진입니다. 지난번 야생 동물과의 사투 기억하십니까? 해가 가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죠. 아이고. 그때에 이어서 오늘은 야생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취재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머리 뭐야? 뭔데요? 위장술이에요? 위장. 은폐가 확실하지네요, 뭐. 카메라. 저기 야생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저희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나왔는데 네. 고라니 그 차에 치인 직구가 있다고 해가지고 신고받고 나왔어요. 약간의 그냥 논란 정도였는 건지 네. 아니면 살려고 도망을 간 건지 지금 일단은 여기에서는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직접 구조해서 또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죠.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내 야생동물을 다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야, 어떡해. 저기 구조해놓은 불쌍해라. 다쳤군요. 아이고, 세상에. 아유,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 다쳤네요. 깁스했네. 아이고, 딱해라. 아주 애기 생각. 애기 센데, 애기 센. 한조롱이. 아, 어디가 다쳤을래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황전이 무슨 수술을 한 겁니까? 그 홍조롱이 날개에 상완골이 예. 얘가 부러졌거든요. 날개가? 예, 그래서 그게 그냥 두면은 삐뚤게 붙기 때문에 핀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술을 마쳤으니까 일단 얘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기 집중치료실로 가요. 그럼 거기서 있다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야외 계류장. 야외 계류장?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운동을 했다가 이제 방생을 나가는구나. 야외 계류장. 이제 회복 중인 거의 동물들인 거죠. 자연으로 돌아가기 직전. 네. 이건 독수리네. 네, 독수리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날개를 다쳐서 들어오게 됐어요. 이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날아다니다가 전선을 못 보고
차마 못 피하고 다치게 된 거죠. 문제는 이제 날개가 너무 심하게 손상이 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뭔가 괴사가 일어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절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친구는 그런 다른 친구들이 대변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럼 하루에 구조 요청이 보통 얼마나 들어와요? 보통은 여름철에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 10건 정도는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꼭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더라도 저쪽에 뭐 군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그것까지 집계하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애기인데? 새끼 같아요. 고라니.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게 생겼다. 지금 이거 뭐 하신 거예요? 지금 고라니들이 밑에서만 있으면 햇빛도 못 받고 풀도 이렇게 싱싱한 풀 못 먹으니까 조금 자유롭게 조금 느낄 수 있도록 이제 낮에는 이렇게 야외로 내주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도 어디서 구조되어 온 거예요? 네, 구조되어 온 애들도 있고 이제 미아로 들어온 애들도 있고요. 미아로, 에미노트가 미아로 들어온 애들도 있고. 네. 자, 너도 먹어라. 이것도 먹어라. 많이 먹어. 할아버지 갈게. 많이 먹어. 야, 진짜 다양한 종류가 있네요. 사람을 많이 따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 오게 됐어요? 이 친구는 어떤 민간인 분께서 오랫동안 너구리를 사육을 하셨어요. 강아지처럼 길러졌기 때문에 이렇게 강아지와 같이 사람에게 친숙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문다. 야생성이 좀 살아있네. 네. 나는 싫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각인이 돼서 야생으로 돌아가서도 이제 사람에게 다가오거나 그렇게 됨으로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내려서 이렇게 교육동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생을 할 때는 마음이 어떠세요?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저만 애정을 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애정을 줌으로써 그 친구도 저에게 주는 애정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저 혼자 이제 몰래 짝사랑을 하고. 짝사랑 하고. 네. 진짜 짝사랑만 해야 되는 거네. 네. 이건 잘 봤어. 전화 내려가. 뭐 작업이라 그래야 되나? 뭐 하는 겁니까? 이 홍조롱이 친구들은 다 어릴 때 들어왔어요, 대부분. 네, 어릴 때 미아나 납치로 들어와서 지금은 밥도 잘 먹고 잘 날아서 이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다고 일부러 방. 아닙니다. 오늘 나가려고 했던 애들. 야, 우리가 오늘 제대로 왔네. 취재를. 안돼. 헷갈리게. 있어? 원래 이제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동물들이. 논 같은 이런 데 가야지. 제 자리를 찾아가는 건데 잘 살지 걱정도 되고. 짠하네. 잘 나간다. 잘 가. 야,
활발 가네. 자, 이제 방생을 마치셨는데요. 네. 이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잘 가서 너무 좋아요. 지금 되게 잘 날아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친구들이 어릴 때 새끼 때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다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안 다치는 거니까. 그치, 다시 안 네. 봤으면 네. 좋겠다. 안 다치고 이렇게 자연을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황조롱아, 의미도 없이 고생 많이 했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잘 살아라. 잘 가. 그러니까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 네. 여기가 이제 야생동물에게는 119 같은 우리의 그렇죠. 119에서 그런 존재네요. 이게 힘든 직업이다 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아서 다들 진짜 3사람 이상씩 일하시더라고요. 아하. 지난해에만 1,700여 마리의 동물들이 구조 신청에 들어왔다 하고요. 진짜 엄청 바빠요. 보통 바쁜 게 아니에요. 길 가다 보면 이렇게 다친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딱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지. 우선 다친 동물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상태거든요. 다친 동물이. 그러면은 고통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막 사람이 다가가면 방어를 하려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물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섣불리 다가가는 건 위험하고 그리고 또 이 전염병의 위험이 있잖아요. 맨손으로 절대 하면 안 돼요. 먼저 다친 동물을 예의주시하면서 신고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 신고를 어디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는 오늘 소개한 거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하고 네. 대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있어요. 전화번호 뜨죠? 예,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돼요. 보인다 보여. 보여. 근데 아무래도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먹이 같은 것도 함부로 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 손 타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거나 주면은 여기 오히려 배탈이 난대요. 야생동물이. 그래 배탈이 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야생동물센터로 이송을 한다면은 물이나 먹이를 함부로 줘서는 안 되고 그래도 시간이 걸린다 싶으면은 통화를 하면서 야생동물에 적합한 뭐를 어떻게 해주라고 전문가에게 하니까 이야기를 들어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발견되는 장소 그 장소를 꼭 알아놔야 돼요. 그래 이제 나중에 치료가 돼가지고 되돌려 보낼 때 중요한 정보가 되니까 발견됐던 장소를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배운 겁니다. 근데 저는 되는 거는 역시 된다. 아니 이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가는데 때마침 황조롱이 방생하는 거를 의원을 기획한 것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다 되는 거는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되는 거는 되는 게 아니라 매일 2마리씩 이렇게 날리나 봐. 이분들의 그 노력 덕분에 또 야생동물들이 무사히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모두 지금 재활하고 있는 동물들도 건강하게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네, 귀한 소식 전해주신 이주진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거북이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거북이 사건 수첩 연출 불가 날 것 그대로 영상 그리고 그날의 사건 뒤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속 시원히 전해드립니다. 거북이 사건 수첩 첫 번째 현장입니다. 서산 새벽 2시? 2시에 일부러 그냥 안 열어주시나? 위험하니까 나오세요 이제. 괜찮아요. 내려봐요. 오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우선 내려보세요, 선생님. 우선 신경 푸시고 내려봐요. 우리가 얘기했어? 야, 파출소 경찰분들이 거의 다 모이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인데 안 열어주고 계속 내려오라고 그러고 그 운전자는
안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근데 막 얼르고 달래고 이제 막 그러지 마시고 우리랑 얘기 좀 해요 하면 막 달래는 상황인데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 혹시 수배자 아닐까요? 일단 수배자, 뭐 음주운전. 저는 음주해서 본인이 여기 좀 깰 때까지 그 시간을 버는 게 시간을 아닐까. 벌려고 네. 그게 제일 가능성이 높다. 네. 아니 역주행해서 사고 안 난 거였어. 일단 내려가지고 왜 그러는지 말씀만 해주시고 근데 기부하시면 돼요. 큰돈 얼마나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큰돈 얼마나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음주 상태로 역주행. 술을.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세요. 빨간불은 그냥 가네. 좌회전 터널 빨간불인데 신호위반. 신호받아 일단 무시. 괜찮으니까 내려가요. 네? 이거 끊으시면 어떡해. 왜? 왜 그래? 선생님 유리창 깰게요. 나오세요. 기호부터 바꾸세요. 기호부터. 도대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길래?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음주운전 그렇게 늘 얘기하지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검문을 위해서 멈추라고 몇 번을 지시했는데도 멈추지 않고 또 문을 열라고 했는데도 열지도 않고 심지어 음주 측정에도 불응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 근데 다들 경찰들이 쭉 둘러싸서 이제 막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탈출을 시도한 거잖아요. 차를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 경찰 차로 가로막아 세운 후에도 운전자는 계속해서 기어를 드라이브로 놓고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러다 갑자기 돌진을 해서 경찰차 2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죄가 더 커졌다. 저러다가 진짜 사람이라도 쳤으면 진짜 큰 사고 났지. 네,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결국 유리창을 깨고 급히 차 문을 열었던 겁니다. 네. 현재 피혐의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난폭운전, 그리고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았기 때문에 공용물건 손상죄로 형사 입건되어서 송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죄목이 3개까지.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저녁 그런 모임 같은 게 많이 자제가 돼가지고 음주운전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 그런가 봐요? 아닙니다. 오히려 음주운전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돼. 네. 올해 1월에서 3월 음주운전 사고는 4,101건으로 지난 해와 비교해 봤을 때 24.4%나 증가했습니다. 와, 그럴 리가 웬일이야. 아무튼 그렇게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강조해도 음주운전이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하니까 사고율도 늘어나고 씁쓸하네요. 네, 그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입니다. 네. 음주운전 네버 절대 금물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2번째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겠습니다. 현장 출동! 대전 동구. 사람이 도로 위에 나와 있어?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거 같아요. 횡단보도인데? 누구 쓰러져 있어요. 이거 사람이 도로 위에 쓰러진 거 아니야? 피해 당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건가? 아니면 차와 사람이 부딪혀서 지금 어찌할지를 모르고 이제 차 운전하던 운전자가 나와서 이렇게 구조의 손을 뭐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는 좀 예측을 해보는데. 이렇게 구조 요청을 원하는 표정이었어요. 피를 흘려? 왜? 사고 났나 보다.
사고 낸 게 아니라 보호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대단하다. 피를 막 흘려. 아이고. 왜 그러시지? 야, 생명의 은인입니다. 2차 사고 없이 마무리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기가 어찌 보면 이게 따뜻한 현장이었어요. 예, 보호해주고 계시는 사고 현장이라기보다는 쓰러져서 피 흘리고 계신 분은 지금 괜찮으신 거예요? 네, 신속하게 병원으로 포송되어서 건강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근데 저분은 왜 횡단보도 위에 이렇게 탁 쓰러지셨던 거예요? 그게 제일 궁금해, 맞아. 이분이 술이 약했던 분이셨어요. 하필 또 이날 과음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쓰러지면서 코뼈가 부러지고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게 아무리 횡단보도이긴 하지만 깜깜한 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어두운 상황에서 저 쓰러져 있으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맞아요. 2차 사고 나죠. 그 쓰러진 곳이 오거리여서 교통량이 많고 상당히 위험한 곳이었는데요. 다행히 이곳을 지나는 한 시민이 이를 발견하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차를 세우고 쓰러진 남성을 보호했던 겁니다. 대단하시다. 사실 저렇게 도로 한복판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운전하고 가다가 멈춰가지고 막는 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차들도 올 것이고. 내가 뭐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어이구 저 사람 쓰러졌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할 수 없이 그냥 차선이니까 그러니까요. 세울 수가 없잖아요. 지나가게 되고 가면서 뭐 신고 정도 이렇게 할 텐데 본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딱 가로막고 그렇게 하고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큰일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한 사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거북이 사건 수첩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옆집 아줌마도 앞집 아저씨도 듣고 싶은 그 이야기.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알콩달콩 오순도순 사는 이야기. 거북이 초대석입니다. 옛날에 마음씨 착한 연수와 아주 못한 양나기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최은숙 씨, 또 뭘 하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옛날에 이런 얘기, 뭐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 옛날 얘기. 이렇게 여름방학 때 가면 이런 거 많이 해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 이야기 그것도 잔머리 들 수가 있었죠. 예, 그래요. 맞아요. 나는 주로 이제 말 안 들으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그날 밤 그냥 망태 할아버지. 우리 나이에 뜬 눈으로 지내고 내가 망태 할아버지를 피해야 될 텐데. 이 이야기를 제가 꺼낸 이유는 오늘 초대 손님과 아주 관계가 깊은 이야기라서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동화 들려주는 박근우 할아버지 선생님이에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동화 들려주는 할머니 선생님 정화옥입니다. 동화를 들려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이신데 이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려주시길래 거북이 평상에 초대가 되셨을까. 손자 손녀 엄청 많으신가요? 세전 지역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은 다 저희 손자 손녀입니다. 그러면 진짜 손자들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 예. 대전에는 각 구마다 동화를 들려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도서관이나 요양병원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에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민동 그 평생교육원에서 1기로 2016년부터 그 동화구연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아이들 앞에 선 지는 올해로 5년 차 되었고요. 전민동과 또 신성동 그 노인복지관에서는 연 50명의 그 동화구연 선생님을 양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30명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요양병원에서는 그러면 대상이 어떻게 돼요? 네, 요양병원은 이제 어르신들 동화 들려주고. 어린이반이 아니라. 네네네. 두 분은 어떻게 이 일을 좀 시작하게 되셨어요?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저는 사실 그 네. 초등학교 교직 생활을 한 40년 넘게 했습니다. 선생님이셨군요, 진짜 네. 선생님. 오. 그래서 퇴직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보고 싶고 그렇죠. 또 아이들 앞에 다시 서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통화구연을 배우게 됐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셔요.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예. 아, 그러시군요. 저는 이제 대전에서 서예학원을 했었어요. 서예학원. 하다가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서 아이들이 줄어서 학원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만두고 집에 있는데 그 매일 만나던 아이들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었어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제 동네에 있는 유치원에서 와서 좀 근무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 저랑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 한 분이 동화구연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동화구연을 배워서 재미있게 읽어주면 더 보람있고 행복할 것 같아서 배우게 됐어요. 와. 근데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 만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이제 뭐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오면 굉장히 보고 그러면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죠. 네. 근데 걔네들이 동화를 듣고 가면서 선생님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막 그럴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했거든요. 그쵸. 요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죠. 좀 그렇고 어르신들도 이제 이렇게 끝까지 막 들어주시고 해서 참 좋았는데 그럼 보고 싶고 뭐 뵙고 싶고 그랬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뭐 인형을 만든다든가 뭐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소일거리를. 그 다시 동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러 나가실 것을 대비해서 교구를 네, 만드시는 네, 네, 거군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10번 이상 아이들을 찾아가서 네. 아이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동화도 돌려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안타깝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또 언제 오셔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럴 때는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 친구들도 많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막상 또 수업을 하다 보면은 또 제대로 집중을 못해서 못 듣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죠. 집중력이 흐트러져. 그러면 그 친구들을 이제 막 친구들 막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있다면 동화를 이제 길고 이렇게 재미가 없으면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연령대에 맞게 동화를 이제 짧고 재미있게 그 역할에 맞는 구현을 하고 교구나 인형을 가지고 동화를 많이 들려줘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재밌어해요. 그 대사 속에라든가 자료 속에 이제 나비가 나온다면 소품을 이용하는 예, 이 소품. 너무 잘 만드신다. 나비를 손가락 이제 껴놓는데 나비를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주제가 이제 나비라면 나비 노래를 아이들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딴 데 보다가도 아이들 노래하네 나도 해야지. 그리고 노래를 같이 하면 아이들은 금방 집중을 시킬 수가 있어요. 노래도 하시는군요. 네. 뭐 소품도 이용하고 또 인형도 이용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아이들이 아니까 그런지 아직 그렇게 와닿지가 않고 크게 보니까 재미가 있어 보이지가 않는데 또 나와서 또 이렇게 의심병 또 나왔어.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죄송하지만 저희 다 아이예요. 이주진 어린이 7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6살, 7살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할아버지가 지금부터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나무 한 dim사해서 우리 엄마 쌀 사드리고 나무 한 dim해서 우리 엄마 고기 사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나무를 열심히 하다가 그만 도끼를 연못물에 풍덩 빠뜨렸어요.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는 이제 굶어 죽겠구나. 그때 신기하게도 신령님이 나타났어요. 한신령님이 나타나서 왜 그리 울고 있느냐. 나무꾼인데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려서 그럽니다. 그래, 그럼 내가 건져주마. 이 도끼가 내 도끼냐? 네. 아니옵니다. 제 도끼가 아니옵니다. 그래, 그럼 이 은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아니옵니다. 그럼 이 새도끼가 내 도끼냐? 예, 아이고, 그 새도끼가 제 도끼옵니다. 그래, 아주 착한 거짓말을 안 하는 나무꾼이로구나. 도끼 셋을 줄 테니 모두 가지고 가거라. 그래서 대박이다, 대박. 그래서 엄마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거짓말 시키면 안 돼, 이제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 40분을 혼자 해야 되니까 마술도 보여주고 또 복화술도 하고 또 동화책도 읽어주고 복화술이라면 이제 입을 벌리지 않고 네네.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똘똘아 인사해야지. 여기 방송국인데. 똘똘아 인사해야지. 선생님 졸려요. 똘똘아 졸려도 참아야지. 어제 뭐 했어? 밤에 잠 안 자고? 너 TV 혼자 늦게 잤지? 네. 똘똘아 그러면 안 돼. 일찍 자야 키가 쑥쑥 자라지. 선생님이 잠이 확 달아나게 해줄게. 정말요? 그래. 우리 지금 여름이니까 수박하고 참외 장사할까? 와 신난다. 돈 들어요? 아니야 무슨 돈을 벌어. 수박이 나왔어요. 시원한 수박이 뚱뚱해요. 자네가 나왔어요. 샛노란 참외가 달콤해요. 내일은 없어요. 빨리빨리 사가세요. 내일은 없어요. 진짜 다 잘하신다. 떨어집니다. 평소에도 그러면 좀 사람에 대한 연구도 좀 많이 하세요? 남자 목소리도 잘 내시고. 개구장이 아이들은 개글.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 개구쟁이다. 너무 개구쟁이야. 진짜 개구쟁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랑이 같은 건 할아버지 목소리를 많이 하고 남자 목소리를 많이 하고. 어이구 안녕하세요.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면 되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통 추임새를 많이 넣어줘요. 아이고 연수 씨. 반가워요. 나 그거 되겠다. 네네. 여름에는 뭐 하고 노냐? 저 할아버지는 뭐야, 도대체? 염소 아니에요, 염소? 할머니 안 같았어요? 전혀요. 전혀, 진짜. 그러면 애기, 할머니, 여기 사탕 하나 주세요. 이주신 선생님이신데? 똑같아요, 지금. 그냥 팔았대요. 안 해달라고 하시고. 동아구연 활동하시면서 내 일상에 좀 뭔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행복하고 모든 거에 이제 자신이 생겼어요. 네. 나이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집에 있으면 좀 소외감도 느끼고 우울증도 오고 그러잖아요. 제가 65세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식구들이 이제 진작 배울 걸 그랬다. 좋아하시는 그래서 손주 손녀들도 한참 자랄 때는 제가 가면 저하고만 자려고 해요. 밤에 통화 들려달라고. 이야. 재밌죠. 그래서 그런 게 그냥 행복하고 그래요. 네. 친구들을 만나면은 친구들이 야 너는 그 나이에 아이들한테 가서 동화를 해준다며 너 참 대단하다. 친구들도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는 친구도 있고 또 보람을 많이 느끼시겠어요. 격려도 해주고 그럽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오히려 큰 에너지를 얻고 계신 것 네. 같아서 보기가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계획 같은 거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 커서도 내 이야기가 아이들 머릿속에 기억 속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처럼 봉사를 열심히 할 것이고요. 또 제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손인연극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아병동에 있는 아이들, 아픈 아이들, 또 소외계층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동화를 들려주고 또 인형극도 보여주고 그런 게 제 꿈입니다. 네. 동화를 통해서 이제 마음을 더 네, 어루만져 네, 주시고 네, 싶으시군요. 네. 예. 아, 두 분 진짜 오래도록 우리 아이들 기억 속에 남는 재미있는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로 남아주시고 건강하게 앞으로도 활동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도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대충 400만의 이야기. 느리지만 끝까지 간다. 거북이 뉴스!